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5시 7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307.73 1.76% 하락했는데요. 오래간만에 5.5% 많이 내렸어요. 5.5%면 예, 작은 수치가 아니죠. 월봉은 이제 아래 꼬리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쵸? 아래 꼬리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예, 이만큼 달렸다가 싹 없어졌습니다. 아직 하단선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예, 하단선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갈 공간은 아직 더 있다. 그죠? 하단선의 위치는 얼마냐? 301.63이에요. 301.63. 그러니까 301.63을 찍기 전까지는 반등해야 될 이유도 월봉은 없는 거예요. 예, 301.63이면 6포? 네, 6포인트 정도 더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 날이에요. 자, 이제 주봉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주봉의 모습입니다. 네. 자, 보통요 하단선이 예, 이렇게 위로 가면 매수를 할 수 있고 매수 오케이. 하단선이 이렇게 내려가면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매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빨간색 요거 예, 요게 상방을 봤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수할 수 있고 전봉까지는 파란 게 위를 보잖아요. 예. 그래서 전봉까지는 매수가 돼요. 예? 그러니까 TO가 상방을 봤던 두 개 전봉도 매수가 되고 예. PO가 상방을 봤던 전봉까지는 매수가 되는데 이번 주는 다 아래를 보는 거예요. 이번 주는 다 싹 다 아래를 봐요. 그러니까 매수가 없단 말이에요. 매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매도가 여기잖아요. 매도.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도가는 또 안 왔어. 예? 오다가 후진 기어놓고 다시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도하려고 기다렸는데 안 온 거죠. 그러니까 매도는 저는 못했어요. 안 왔으니까. 예. 여기 그냥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냥 내려가는 거죠. 예. 중요한 건 여길 깨느냐예요. 여기 전봉 저가. 제가 알기로 이게 306.01인가요? 네, 306.01입니다. 네. 이걸 내일 깨는지 봐야 돼요. 306.01. 이제 1.7포인트? 네, 1.7포인트만 내리면 되거든요. 크지 않아요. 지금 오늘 지수가 충분히 많이 내려서, 네, 그 정도 수치면 예, 지난주 저가를 깰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난주 저가를 깨면 상방은 끝났다고 봐요. 왜냐? 지난주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내일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예, 내일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하락 추세를 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내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된다? 예, 내려오죠? 보시면 하락, 저기, 보세요. 이게 내려오잖아요. 예, 무섭게 내려옵니다. 보시면. 자, 이게 하락 추세선인데, 보시면, 시가. 예, 시가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오르지 못하게 누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지난주 저가까지 끝내고 마감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 그 뒤로는 상방으로 가기는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음 주 저가를 깨고 이번 주 종가가 마감을 한다라는 거는 1월 4주까지는 일단 내리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봉. 자, 일봉에서 보실 건 뭐냐면, 이게 사실 보셔야 될 게 3일봉을 보셔야 되거든요. 3일봉을 보셔야 돼요. 3일봉. 네. 근데 일단 일봉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3일봉은 커뮤니티에 따로 올릴게요. 네. 자, 고가를 낮추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요.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도 내려가요.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 내려가요. 이게 오늘 특징이에요. 1구간이기 때문에 고, 저, 종 다 1이고 거만 0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투자 심리도, 저가 투자 심리도, 종가 투자 심리도는 싹 다 내려가고 거래량 투자 심리도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오늘 하락은 고가도 최저치, 종가도 최저치, 저가도 최저치예요. 그러면 종가 중에 최저치가 요거고요. 예. 그 다음에 고가 중에 최저치도 이거고요. 저가 중에 최저치도 이거예요. 자, 종가는 밑으로 내려왔죠. 이게 A, 이게 B, 이게 C면, 자, 종가는 A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오케이. 종가는, 저가는 C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게 306.01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저가 깨면 301.01을 깨고 끝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고가는 이미 요 밑으로 내려왔죠. 예, B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갭상승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B 고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서 C 밑에서 끝나면 깔끔하게 클리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봉은 그렇게 해결이 돼요. 일봉은 내일 지난주 저가를 깨는 종가를 가지고 마감하면 깔끔해요. 근데 그러면 상승할 거냐? 아니죠. 그러고 나면 뭐가 망가진다? 주봉이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주봉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오를 수가 없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내리고 나면 오르고 내리고는 있겠지만 계속 내려갈 거다. 주봉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자, 다 설명해 드렸죠?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매매의 기준이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면 엄청나게 답답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매매 기회가 잘 안 오거든요. 일봉을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굉장히 잦은 거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에게는 이 방송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좀 호흡이 기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나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고버스를 매수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샀거든요. 사는 것만 한 달 걸려요. 아직 다 못 샀어요. 근데 사는 것만 한 달 동안 이렇게 몇 번을 나눠서 사요. 그 정도로 호흡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고버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보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상승할 때 고버스를 들고도 상승한다 그래요. 네, 제가 10월 달에도 고버스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한 만주 단위로 들고 있는데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수가 오르면 저도 손실이 100만 단위로 움직여요. 하루 손실이 100만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상승할 것 같으면 상승한다고 얘기해요. 하락하길 바라지 않아요. 오를 수 있는 환경이면 오른다라고 얘기해야 그 정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제가 고버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져라 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주봉은 하락하기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고버스를 산 거고,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하지 않고 추매했어요. 그건 주봉이 확실히 망가져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월봉상 297을 붕괴하지 않으면 이건 조정이에요. 월봉상 297을 붕괴하지 않는다면 이건 조정에 불과하다고. 근데 297을 붕괴하면 이건 아마 하락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297을 붕괴한다라는 건 사실 월봉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가를 깬 거야, 전봉. 근데 297을 붕괴하는 행위는 단순하게 월봉 하나에 국한되지 않아요. 분기봉 작살납니다. 분기봉 작살난다고요. 자, 제가 분기봉 보여드릴게요. 지금 분기봉이 윗꼬리가 생기죠. 지금 윗꼬리가 이만큼 생겼다고요. 이만큼. 근데 300을 깨면 윗꼬리가 절반이 넘어요. 지금 이대로 장이 끝나도, 이번 달이 끝난다고 해도 보시면 상단선이 바로 위에 있죠.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단선 어디 있다? 지금 위치에서는 290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끝나도 290까지는 기본적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290까지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 얘기는 지난달의 저가는 깨져야 된다고. 상승하려면 지난달의 저가는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로 끝나도. 그러니까 297은 깨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번 달에 297마저 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단선 더 내려가요. 그러면 단순히 290으로 조정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깊은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실 때, 이게 뭐 일봉에서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 자체를 굉장히 큰 거를 보고 그 큰 흐름에 작은 봉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봉을 그리는데 월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주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죠? 그 안에서 일봉의 흐름을 보는 거지, 일봉의 흐름만을 가지고 미래를 보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리면 내릴수록 하락이 유리해지고, 내리면 내릴수록 월말에 가까워지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이 거래일수로, 캘린더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캘린더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달력입니다. 달력이면 오늘이 15일이잖아요. 15일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5개, 7개, 10개, 11번째예요. 근데 앞으로도 10개 남았어. 그러니까 오늘이 딱 중심이에요. 오늘이 중간이라고요. 중간. 중간인데, 오늘이 중간인데 지금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더 내리면 내릴수록 남아있는 시간은 감소하고 하락폭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거니와, 올라갈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하락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돼요. 내리면 싸진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내리면 싸지는 게 아니라 내리면 내릴수록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5거래일이 지났는데 290 만약에 7을 깬다, 5거래일 안에, 그러면 5거래일 안에 다시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5거래일 안에 올라야 되는 폭이 320 넘어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297에서 만약에 320까지 가려면 20몇 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올라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시고 이 분석을 하셔야 이 분석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오늘 올라? 오늘 내려? 맨날 그렇게 해봐야 도움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보고 이 차트를 보시면 이 PP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거래량은 현재까지 얼마냐면 67.48%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그나마 나은 거죠. 만약에 거래량이 오늘 80% 넘었으면 내일 아마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왔을 텐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아직 안정적이다. 다만 지금의 하락은
상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선물. 분기봉은 볼 거 없죠. 자, 월봉. 네, 똑같아요. 주봉 할 얘기 없죠. 네, 저가 깨지면. 근데 지금 306.15잖아요. 근데 저가가 얼마냐면 304.50이에요. 여기는 1.6포. 네, 1.6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간 선물이 1.6포 이상 내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일봉. 네. 와, 이거 하단선 잘 눌러서 다 죽였습니다. 상승 추세가 끝났다는 얘기죠. 아래에 열렸습니다. 네. 최저가 모드니까 오늘 저가만 깨지면 지난주 저가 깨진다, 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저가를 안 깨면 사도 되지만 오늘 저가를 깨면 지난주 저가가 깨진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에 돈. 개인이 4,581억 매수, 외국인이 588억 매도, 기관이 4,361억 매도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322억 매도했어요. 장중에 얼마까지 매도했냐면 얼마까지 했지? 4,341억. 네. 지금 다 환매했죠? 4천억 정도 환매한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는 7,200억입니다. 매수가 아니에요. 매도예요. 어제 올라갔을 때도 외국인은 6,879억 매도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잖아요. 어제 상승했을 때 선물 매도 손실이었다고요. 다 끌어내린 거예요. 다만 선물 매도의 단가를 낮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청산했다라는 거는 단가를 낮출 생각은 없는 거죠. 단가까지 낮췄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쉬워요. 자, 누적으로 보면 지금 평단이 얼마냐면 309 정도 되거든요. 308.50.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 단가가 308.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전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예요. 308.50인데 여기서 뭐 상승이 나와요. 얼마나 나와요? 1포? 1포 오르면 바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7,200억을 정리하기 전에는 1포 이상 오르기 힘들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차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만 안 올라준다면 어차피 갭상승이 안 나오고, 갭상승이 안 나오면 오늘 저가를 깰 거고, 오늘 저가를 깨면 지난주 저가를 깨게 될 거고, 지난주 저가를 깨면 주봉이 윗꼬리가 긴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어쨌든 상승에 유리한 흐름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 오늘 저가를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고 마감한다면 올말은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리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제가 노리는 위치는 1월 말이에요. 1월 말. 제가 곧버스를 팔고 싶어 하는 시점은 1월 말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르든 내리든 아무런 관심 없어요. 오르면 곧버스를 살 거고, 내리면 그냥 홀딩 해가지고 1월 말까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을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에 707명이 있으시니까요. 놀러오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